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부자 텍스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자 텍스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이자 소득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어떤 이자 소득은 과세이며 또 비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이자 소득을 신고하는 IRS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저축 또는 투자의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자 텍스 세 번째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자는 빌린 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소득은 돈을 예금하거나 CD나 채권을 구입 또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얻은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은 소득을 얻기 위해 사람이 아닌 돈이 일을 함으로 생기는 것으로 불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은 미국 세금 보고 시에 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이자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는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이고 어떤 이자 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일까요? 과세 대상 이자 소득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Savings and Checking Account, US Saving Bonds, Saving Certificates, Money Market Certificates. 과세 대상 이자 소득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은 주, 시, 카운티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 당국, 유료 도로 수수료, 지역사회재개발기관, 해당되는 자원봉사소방서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자 소득을 신고하는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신고 양식의 이름은 1099-INT입니다. 이 양식이 1099-INT인데요. 이 폼은 이자 소득이 발생한 기관에서 개인에게 발행해 줍니다. 개인은 이 양식의 내용을 사용하여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와 2024년도의 1099-INT는 한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은데요. 그 다른 점 한 가지는 2024년도의 폼에 있는 FACTA Filing Requirement입니다. 참고로 FACTA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이란 뜻인데 미국인이 미국 이외 국가의 계좌와 관련된 수입이 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양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이 문서를 발행한 기관, 즉 이자 소득이 발생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칸입니다. 여기는 문서를 발행한 기관의 세금 보고 번호, 그리고 Recipient's T는 이 문서를 받는 사람, 즉 이자 소득을 얻는 사람의 세금 보고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얻는 사람의 주소를 적는 칸이고요. 오른쪽 1번은 이자 소득 금액을 적고 2번은 Early Withdrawal Penalty, 한국말로는 조기 인출 벌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3번 Interest on US Savings Bond and Treasury Obligation, 즉 미국 저축 채권 및 재무부 채권에 대한 이자. 4번에는 연방소득 원천 징수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퀴즈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1번 알렉사는 저축계좌에서 145불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택서블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라케이샤는 오하이오 수자원국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135불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2번은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이니 비과세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 계속해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아봅니다. 1번 Certificate of Deposit, CD에서 발생한 이자. 2번 캘리포니아주에서 학교 빌딩의 건축 자금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3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빌려준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4번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1번에서 4번 중 어느 항목이 비과세일까요? 힌트는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2번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4번 텍사스주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비과세일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 2번과 4번 비과세입니다. 다음은 화면에 1099-INT의 내용을 보고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우리스는 과세 대상 이자 소득을 얼마 벌었습니까? 이자 소득은 1번 칸에 나옵니다. 금액은 78불 21센트입니다. 2번 마우리스에게는 US 저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습니까? 그 금액은 3번 칸에 나오는데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 US 저축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마우리스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 원천 징수가 발생하였습니까? 연방소득세 원천 징수 금액은 4번 칸에 나옵니다. 15불 64센트의 세금을 이미 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중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팁 알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저축하는 것인데요. 주, 시, 카운티 또는 컬럼비아구와 같은 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금 보고하실 때 투자나 저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자 소득은 과세 또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이며 이자 소득은 1099-INT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금 보고할 때 세금 환급 많이 받게 해주는 디펜던트, 즉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